I got the cash in the bag. 2017년 2월 7일 새벽 1시 30분 캐나다 토론토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놀수욕에서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끼리 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출동합니다. 피해자 이름은 왕호지. 그는 현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왕호지는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사건은 왕호지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범박교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합니다. 24시간 후 2월 8일 새벽 1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9살의 왕호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가해자 범박교는 왕호지와 몸싸움을 벌일 당시 어떤 흉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오로지 맨주먹으로 서로 싸운 것이라고 말하죠. 경찰은 범박교를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그를 정식으로 기소합니다. 왕호지, 범박교 두 청년이 싸운 이유는 한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담각이, 영어 이름은 키키입니다. 그녀는 죽은 피해자 왕호지의 전 여자친구이자 가해자인 범박교의 현 여자친구입니다. 담각이는 왕호지와 사귀고 있는 도중에 범박교를 만나 왕호지에서 범박교로 갈아타는 환승연애를 합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왕호지, 영어 이름 맥스. 1997년 허난성 정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왕호지의 부모는 모두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왕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 1월 캐나다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왕호지는 키 193cm의 장신에 얼굴도 꽤 잘생긴 훈남입니다. 착하고 순한 성격의 왕호지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5년 8월 왕호지는 한 유학생 모임에서 중국에서 온 여학생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담각이. 광둥성 산토우에서 왔습니다. 왕호지보다 한 살 어린 그녀는 토론토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강하게 끌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왕호지는 담각이에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됩니다. 왕호지는 담각이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학생 신분으로 사기 어려운 고가의 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을 선물하며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왕호지의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 사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왕호지는 점점 자금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지만 고가의 물건들을 갖고 싶어하는 여자친구 담가기를 위해 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호지는 담가기에게 이런 비싼 물건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왕호지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내색을 하면 그 길로 담가기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 담가기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왕호지로서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담가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왕호지는 부모님께 거짓말에 받은 돈으로 담가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주었습니다. 왕호지의 부모는 갑자기 씀씀이가 커진 아들을 보며 이상함을 느낍니다. 충분한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는데도 계속 부족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하니 말이죠. 왕호지의 부모는 아들 왕호지 몰래 아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자에 빠져 돈을 물쓰듯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호지의 부모는 왕호지에게 크게 화를 내며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왕호지는 싹싹 빌며 다시는 돈을 막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부모님께 보냅니다. 왕호지는 어찌어찌 이렇게 한 고비를 넘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여자친구 담가기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바로 연락을 끊어버리게 뻔했습니다. 고심 끝에 왕호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둘 정리해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왕호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룸메이트를 구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고 생활비를 아껴 그 돈으로 담가기에 선물을 삽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왕호지의 부모는 아들이 이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혼쭐이 난 아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공부에 전념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죠. 왕호진은 담가기의 선물 요구에 점점 지쳐갑니다. 90kg에 육박하던 왕호지의 몸무게는 64kg으로 빠집니다. 190cm가 넘는 그의 키를 생각하면 완전 깡마른 상태죠. 왕호지는 현금이 떨어지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담가기의 선물을 삽니다. 신용카드 서너 장을 이용해 이 카드로 저 카드 빚을 막는 소위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렇게 2년간 왕호지가 여자친구 담가기의 선물을 사기 위해 쓴 돈은 자그마치 1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9,9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 만족할 담가기가 아니었습니다. 담가기는 자기를 만족시켜줄 또 다른 돈 많은 남자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범박교, 영어 이름 K, 당시 나이 19세, 광동성 출신으로 토론토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범박교는 헬스로 다져진 다부진 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 8년 정도 킥복싱도 했죠. 범박교의 SNS를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돈과 내 주먹만을 믿지.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담가기는 한 파티에서 범박교를 만납니다. 범박교의 집이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안 담가기는 일부러 범박교에게 접근합니다. 범박교도 담가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여러 파티를 다니며 함께 어울립니다. 담가기는 왕호지와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박교와 사깁니다. 일명 양다리를 걸치죠. 범박교는 담가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사주었습니다. 범박교의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둥성 동관시 모 은행의 은행장이었죠. 부모의 든든한 재력 덕에 범박교는 돈 무서운 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 담가기가 원하는 거라면 그게 뭐든 다 해줬습니다. 담가기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범박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콕 집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사주는 그가 마치 백마탄 왕자님 같았죠. 2017년 2월 6일, 왕호진은 얼마 남지 않은 밸런타인데이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자친구 담가기가 뭘 좋아할지, 선물을 받고 행복해야 할 담가기의 얼굴을 떠올리며 들떠있는 왕호지에게 담가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불편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왕호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여자친구 담가기를 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난 이제 알았어. 14일 밸런타인데이 때 너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는데 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네? 행복해라. 왕호지는 너무 분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다했는데 날 배신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호지는 담가기에게 전화해 새 남자친구도 너의 실체를 알고 있냐며 자기 집으로 와서 삼자대면 하자고 합니다. 왕호지의 전화를 받은 담가기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감히 돈도 없는 주제에 나를 넘봐? 이 기회에 확실히 밟아줘야겠군. 왕호지가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담가기는 새 남자친구 범박교를 이용해 왕호지를 손보기로 합니다. 그녀는 범박교에게 말합니다. 2월 6일 저녁, 담가기는 범박교와 왕호지의 집으로 갑니다. 세 사람이 모인 자리가 당연히 평화로울 리 없었습니다. 왕호지와 범박교,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크게 다툽니다. 싸움이 커지자 왕호지의 룸메이트 에릭이 나서 두 사람을 말립니다. 에릭은 사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박교와 담가기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범박교와 담가기가 왕호지의 집을 나선 지 10여 분쯤 지났을까, 담가기가 에릭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 집에 차키랑 시가를 두고 왔어. 지금 찾으러 갈게. 에릭은 싸움이 다시 커질 것을 우려해 자기가 찾아서 내일 가져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릭의 말을 들을 담가기가 아니었습니다. 담가기는 에릭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박교와 다시 왕호지의 집으로 갑니다. 담가기와 범박교가 다시 집으로 찾아오자 에릭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며 빨리 물건만 찾아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범박교가 왕호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왕호지의 얼굴을 향해 연거푸 주먹을 휘두릅니다. 왕호지는 어찌할 새도 없이
수년간 킥복싱으로 단련된 범박교에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왕호지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왕호지의 피로 소파가 붉게 물듭니다. 잠시 후 왕호지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혼자 힘으로 범박교를 말릴 수 없던 에릭은 다급히 지하에 있는 다른 룸메이트를 부릅니다. 두 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범박교를 말립니다. 왕호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에릭이 휴대전화를 꺼내자 담가기가 나서 에릭이 전화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왕호지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에릭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왕호지는 응급처치를 받지만 두개골 출혈로 숨지고 맙니다. 경찰은 범박교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왕호지의 집에서는 담가기가 왕호지의 룸메이트 에릭에게 말한 차키와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담가기와 범박교가 왕호지의 집에 다시 가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왕호지와 범박교의 싸움에 담가기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이 둘은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죠. 경찰은 그런 두 사람이 심각한 몸싸움을 벌인 데에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간 담가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我冲上去，然后我当时把他推开了，推开之后，他回头想试图攻击我，可是被我从地下室上来的另外一个朋友给抱住了。之后他被抱住的时候，还用手指着我说：“你知道我是谁吗？” 2월 8일 경찰의 연락을 받은 토론토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왕호지와 범박교 두 사람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범박교의 가족이 먼저 캐나다에 도착합니다. 캐나다에서는 2급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소 10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최대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박교의 집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춘 집안입니다. 재력가인 범박교의 부모가 아들이 종신형을 받는 걸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임 비용이 1시간에 1,000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99만 원에 달하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인 브라이언 그린스펀을 선임합니다. 범박교의 부모는 은행장이라는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앞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 구하기에 나섭니다. 몇 개월에 걸쳐 사건 심리가 진행됩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룸메이트 에릭이 출석해 그날의 진실을 밝힙니다. 범박교와 담가기가 차키와 시가를 두고 갔다며 가지러 다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범박교가 윗옷을 벗어 던지더니 곧장 왕호지에게 달려가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왕호지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이에 범박교가 반박합니다. 진짜 차키와 시가를 가지러 갔어요. 제가 다시 나타나니까 왕호지가 미친듯이 흥분해 제 머리를 잡아 소파에 제 머리를 짓눌렀어요. 저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왕호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것뿐이에요. 절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윗옷을 벗은 건 그저 방안이 더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범박교의 변호사 브라이언은 해당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일 뿐이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2급 살인이 아닌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사건으로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캐나다 최고의 변호사답게 브라이언의 노력에 힘입어 범박교는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범박교의 아버지는 보석금으로 375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37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합니다. 경찰과 함께 지내며 법원, 학교, 병원 외에는 집에서 나올 수 없다는 조건으로 풀려난 범박교는 부모의 도움으로 20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짜리 호화주택에서 지내며 부족함 없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학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죠. 2년의 세월이 흐르고 2019년 10월 3일 법정에서 경찰은 줄곧 범박교가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범박교의 변호사 브라이언은 정당 방위를 주장하죠.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긴 숙고 끝에 해당 사건은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범박교에게 3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징역 5년형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2017년부터
2019년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년의 시간에 앞으로 1년만 있으면 범박교는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범박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전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저희는 너무 어렸어요. 평생 죄를 씻으며 살 생각이에요. 범박교는 왕호지의 가족에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왕호지의 가족은 평생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담가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 발생 후 담가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SNS에 친구를 모두 삭제하죠. 그렇게 담가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에릭의 중재로 왕호지와 범박교의 싸움이 끝났을 때 그렇게 일이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에 차지 않았던 담가기는 차키와 시가를 핑계로 다시 범박교와 왕호지의 집을 찾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게다가 그녀는 에릭이 911에 전화하려는 것도 막았죠. 해당 사건이 캐나다, 중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담가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담가기가 이런 일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담가기가 싱가포르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때도 바람을 피우고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싸움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한 명은 교도소에 가게 되었죠. 왕호지의 아버지 역시 담가기에 대해 심상치 않은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운 씨라는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담가기의 말에 현혹돼 담가기의 전 남자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고 광저우로 돌아갔다고 해요. 담가기의 친구들은 담가기가 가스라이팅에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늘 돈 많은 남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죠. 또 모든 일에 남자친구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어 남자친구를 조종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담가기에 사치스럽고 복잡한 사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언론까지 가세에 앞다퉈 담가기를 파헤치자 담가기의 변호사는 이들에게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냅니다. 풍문에 의하면 담가기 역시 대단한 집안의 딸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성형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담가기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